자, 한국의 그 0.9% 부자가 자산 60%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확하게는 0.89%입니다. 0.89% 45만 6천 명이 지금 금융자산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빼고 금융자산만 10억이 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100만 장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0.89%가 우리나라 총 금융자산 59%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99%가 넘는 나머지 국민이 총 41%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부의 편중이 극심하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8년 전에는 이 금융자산 10억이 넘는 사람이 18만 2천 명, 0.35인데 8년 동안에 부자들이 2.5배가 늘었고요. 인구 대비 부자 비율이 0.54%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가진 사람이 계속 더 돈을 버는 구조 속에서 자기 자식들이나 연구자들이 돈을 더 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을 걸로 보여요. 이들이 사는 지역은 서울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10,000명당 서울에는 220명의 부자들이 있다. 즉 2.2%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서울 시민이요. 그래서 전국 평균 0.89보다 서울이 더 훨씬 높다. 서울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세종시, 그 다음 부산, 대구, 경기도 순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세청이 작년 기준으로 연봉이 2억이 넘는 고소득자는 16만 9,205명이라 해서 이들은 전체 근로자의 0.82, 그래서 자산 기준 0.89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2014년에는 소득 기준 부자가 0.33, 자산은 0.35인데 결국 소득 자산의 분포가 지금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기준으로는 10억, 현금만 10억, 소득 기준으로는 연봉이 2억이 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흥미로운 거는 소득 기준 부자보다 자산 기준 부자가 훨씬 빨리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더 불리는 부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가 지금 돈을 벌지 제조업이 아니다. 이 이야기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조사에서는요. 청년 고용률이 60% 밖에 안 되는데 사교육비가 41만 원이 든다. 평균 이런 지금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 학생 한 명당 사교육비가 41만 원이다. 전체 보육 아동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25.3%,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혁명21이 주장하는 이 보육체계의 공공화, 즉 국가적 보육체계 확립이라는 말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아직도 지금 이 나머지는 다 사적 보육체계에 들어가 있고 국공립 보육체계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죠. 자, 그뿐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40% 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연금 소득 대체율을 합쳐도 OECD 평균 3분의 2도 못 미치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예요.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이 세계 10위권 국가다 어쩐다 하지만 허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이 40.4%로 OECD 회원 평균 14.2%의 3배가 된다는 거예요.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 가구 가처분 소득 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중위 소득,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소득을 줄세웠을 때 그 중위 소득자의 절반도 안 되는 게 빈곤인데 그런 노인이 지금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가입국 중에서 40%의 노인 빈곤율은 한국밖에 없고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되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3%, 4%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심해서 76세 이상은 52%, 2명 중에 1명이 빈곤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 노인이 빈곤이 더 심한데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보다 11.3% 높았다는 거예요. OECD 평균은 남성 11%, 여성 16.5인데 한국은 남성 34%, 여성 45.3%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남녀 간의 소득 차이가 이런 성별 차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보다 노인들이 가처분 소득이 적은 것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한국은 특히 심각해서 OECD 평균은 경제활동 인구의 가처분 소득이 88% 정도인데 한국은 68% 꼴찌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이 노인이 계층 간의 이 소득 불평등도 심한 편에 속했는데 그 지니 계수가 0.376으로 OECD 평균 0.306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의 소득 불평등, 노인끼리의 소득 불평등도 이 인구의 전체 불평등보다 더 심하다는 겁니다. 연금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절반에 가깝고 그러니까 한국 노인이 70세까지도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공적 연금 지출이 3.6%밖에 되지 않으면서 빈곤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의 공공요양 체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애들 교육비가 한 달에 41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공립 유치원 유아원에 다니는 사람이 4분의 1밖에 안 되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우리가 그간에 주장해온 공적인 보육 요양 체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부의 편중 0.89%가 60%를 소유하고 있다. 자산. 그래서 한국은 국가적 원가 주택 등을 통해서 사교육 폐지를 통해서 그리고 노인과 이 어린이의 이 국가적 요양 보육 체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통계들에서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문제에 그렇게 무관심하겠습니까? 이런 컨텐츠를 하면 좀 눈여겨보고요. 그래야 되는데 잘 보지도 않아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살아나는지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